안녕하세요, 인디아나 존입니다. 예, 지금 구글맵이 아침에 가르쳐준 대로 기차역을 가고 있는데 이런 오솔길을 알려주네요. 와, 대단하다. 정말 구글맵 대단합니다. 이런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구글맵 때문에 정말 막 기차 잡으려고 2분 안에 뛴 적도 있고요. 저기 리브역이 보이네요. 밤에 또 이 길로 와야 되는데 밤에 돌아올 땐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나오기 정말 잘했습니다. 저렇게 철도길 걸러들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차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에 또 길을 만드는구나. 리비우 기차역이 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기차 시간이 많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 기차가 힘들더라고요. 좁고 사람도 많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한번 걸어갔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뭐 대단한 건 없죠. 옛날 건물이고 특별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이제 여기는 역사가 약간 여기는 이제 버스 정류장 아니고 그냥 주차장인데요. 7시가 넘었는데 이바노 프랑크비 가는 버스는 없죠. 근데 여기 뭐 정류장이 뭐 어디 간다고 이렇게 써 있지도 않아요. 우크라이나 오면 그 정도는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버스 오면 다 알아서 그냥 잘 찾아갑니다. 로컬들은. 지금 저는 차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요. 사실 이 버스가 이바노 프랑크비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했는데 이 운전사 아저씨는 눈을 마주쳤는데 눈을 피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버부킹 돼가지고 지금 버스가 다 꽉 차 있고요. 저는 지금 조수석에 타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버스랑 기차는 되게 열악한 것 같아요. 돈을 그래도 한 거의 비슷하게 내는데 폴란드나 이런 데는 이바노 프랑크비스트에 도착을 했고요. 도시는 크지는 않은데 이제 리비우가 워낙 관광 도시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진정한 우크라이나 도시였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철도역에서 도심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기차를 또 이렇게 공원에 전시를 하고 있네요. 옛날 기차인데 약간 소비에트 시절에 그런 거. 우크라이나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대통령이 전한 동갑이네요. 코미디언 출신이고요. 젤렌스키라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 2004년부터 거의 15년, 16년간 엄청나게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렌지 혁명부터 해서 뭐 유로마이단 사건 그런 것도 있었고요. 대통령이 지금 6대 대통령인데 한 3, 4, 5대부터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고 그래도 여기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원래는 러시아에서 이제 EU로 가는 가스관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매년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놀든 스트림인가 그게 이제 해상 수송관인가 그걸 개통하면서 이제 그게 줄어들 이제 없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이후 대통령도 만나고 이번 달 8월 말에 미국 대통령을 또 만납니다. 뭐 그런 복잡한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근데 또 이번 달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30주년 독립기념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대통령 뭐 둘째 아들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나 뭐 러시아 후커 뭐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막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못할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8월 말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나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한테 폴란드에 있는 패트리어트까지 전방 배치해달라 그런 얘기까지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웃기게도 중국한테도 야 우리 좀 많이 좀 지원 좀 해달라, 근데 항만이랑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손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너무 양다리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미국이나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미국이랑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매력적일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은 또 여기가 러시아의 텃밭이니까 너무 자기네가 나서면 러시아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러시아랑 중국도 지금 사실은 서로 견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복잡할 것 같고요. 하여튼 재밌네요. 여기는 이제 서남부 지역이라서 뭐 가장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인데, 하여튼 한번 또 그래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중국 애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중국 애들이 뭐 일하러 온 건지 좀 보였고.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당시에는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4천만 명까지 쫄았다고 해요. 근데 뭐 그게 뭐 여기가 고령화나 이제 저출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인구가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로 많이 이민을 갔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랑 기후위기가 또 이제 추세를 또 바꾸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리스랑 지금 이탈리아가 거의 불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를 떠났던 사람들이 젤렌스키 이후에 안정화도 되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고, 도로도 많이 짓고 있고 지금 집도 많이 짓고 있고, 아까 버스 타면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 주택도 많이 짓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키예프 동쪽으로만 안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키예프가 아마 구문선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러다가 우크라이나도 한반도 같이 쪼개지지 않을까. 우크라이나가 한반도보다 한 3배 정도 큰 크기인데 여기도 참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제 독일이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강대국한테 밀린 거에 있어서 폴란드도 그런데 폴란드와 러시아랑 독일한테 이렇게 돌림방을 받은 데가 여기 우크라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신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을 좀 받았던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고려인에 관해서 까레스키라는 그런 다큐도 봤는데, 이제 스탈린이 그 고려인을 여기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시키죠. 근데 그 러시아에서 많이 충성했던 까레스키들이 이제 러시아한테 배신을 당한 다음에 이쪽 우크라이나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러시아랑 카자흐스탄 이런 중앙아시아에 제일 많지만, 우크라이나에 온 고려인들이, 사람들은 러시아는 뭐 배신의 역사인데 뒤통수 엄청 때리고,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관대하고 풍요롭다. 근데 제가 버스 타고 오면서도 보면 사람들이 덩치도 엄청 크고 집도 엄청 크고 그런데 온순해요. 온순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우디가 여기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게, 원래 사우디 애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잘합니다. 사막 애들이, 왜냐면 사막은 우리나라도 뭐 사람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후가 온난한 편이잖아요. 근데 사우디랑 이렇게 뭐 두바이 이렇게 그쪽 애들은 워낙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진짜 머리를 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 민족이 우크라이나랑 뭐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게 인상적인 것 같네요. 근데 진짜 물가가 어마한 게, 리뷰에서는 커피 하나가 한 최소 40에서 50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더블 에스프레소까지 시켰는데 30, 큰 거 시켰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블렌드 자기네들 원래
이쪽이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요. 우크라이나가. 저는 폴란드랑 독일에서 커피로 너무 실망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커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화적으로 자기네가 교역 도시이기 때문에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커피콩이 엄청 많죠. 뭐 베트남부터 해서 에콰도르, 인디아, 가나 다 있네요.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파나마, 쿠바, 자메이카 중심부 가다가 들렸는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빵도 있고 빵 하는 여기 스타일대로 만들어요. 좀 우유도 좋은데 우유랑 좀 되게 진하게 만들면 한국 사람이 와서 바리스타면 돈 많이 벌어요. 약간 여기가 근데 리비우는 외국인들 많이 찾아와서 좀 강하게 만드는데 원래 북유럽 전체가 약간 약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골목을 들어오니까 장마당이네. 장마당. 네, 이렇게 와서 플럼도 팔고 호박이 진짜 큽니다. 와. 네, 남대문 시장입니다. 엄청 커요. 차도 다니고 사과 있고 그냥 뭐 일반적인 과일도 있어요. 토마토 있고 오이 있고 피망이 있고 네. 다른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엄청 큽니다. 기있어가지고 한번 마셔보죠. 맥콜 맛있는 맥콜 모르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필리미뇽도 시켰는데 네. 저보다 한참 한 10분? 20분 늦게 나온 사람들이 와서 피자 시켰는데 거기 먼저 나오고요. 필리미뇽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네. 왠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절이나 보죠.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태리를 엄청 이민을 많이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도중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가게를 차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크라이나 식재료로 하는 데여서 확실히 이렇게 면 같은 거는 두껍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레미뇽 도착했고요. 100g 준다고 했더니 엄청 많이 주네요. 네, 일단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필레미뇽이 제일 쌉니다. 참고로. 네, 피자나 여기 좀 가격이 이상해요. 네, 원래 필레미뇽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파스타랑 뭐 피자 이렇게 싸야 되는데 여기는 고기가 제일 쌉니다. 네, 그 다음에 리바이랑 필레미뇽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필레미뇽 시켰어요. 저녁에 여기 생각보다 갈 데가 없어서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100% 필레미뇽 느낌은 아닌데 괜찮아요. 여기 와인도 우크라이나 와인 시켰는데 저쪽에 샹그리아 시켜가지고 샹그리아도 먹을 건데 네, 맛은 괜찮습니다. 고기. 네, 그래가지고 아까 밥을 잘 먹었고요. 그 필레미뇽이 네, 확실히 그게 100g당 가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다 먹고 나니까 한 10,000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원래 한 몇만 원 하니까 다 합쳐서 필레미뇽에다가 파스타 먹고 그 다음에 뭐냐 샹그리 하나 먹고 와인 하나 마셨는데 그렇게 4개 마셨는데 2만 원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치면 한 3분의 1 가격이죠. 네. 이렇게 남쪽으로 오니까 또 큰 대로가 나오네요. 여기가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사실 이바나 프리스티키가 그래도 인구도 한 4-5번째로 많은 데고요. 근데 리비우가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고 해서 지역에서 큰 거지. 여기도 꽤 경제 활동하기 좋다고 알려진 데인데 외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동네가 뭐가 좋냐면 우크라이나 언어 배우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네, 너무 이런 데 오면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비우 같은 데가 그래도 훈련도 되어 있고 네, 좋을 것 같네요. 옛날 느낌 나는 병원 저희 은행인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스위스 프랑이 있었는데요. 그걸 리뷰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국건이라고 아무도 안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은행에 와서 저를 한번 딱 보더니, 근데 아줌마가 경험이 많아서 그냥 얘는 이상한 애는 아닌 것 같다 하더니 그냥 식별기를 딱 돌려보더니 해서 환전을 해줬습니다. 네, 저는 여기가 멀리서 보고 유로 스파라고 써있어서 무슨 스파하는 데인가 한번 가보자 해서 왔는데 스파르네요. 슈퍼입니다. 보면은 다른 건 별로 안 나가는데 이게 블루베리가 잘 나가요. 이걸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암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잔인하게 소나무 음료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반 프랑코 동상 뒤에 있는 공원에 와 있고요. 네, 여기 갈 데가 없네요. 여기 그 도시 이름이 이반 프랑코 비치라고 해서, 예, 이반 프랑코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이자 뭐 사상가이자 뭐 이제 자파 운동의 아버지 등등인데, 이쪽 리비브 출신이에요. 그래서 리비브에 있는 대학교 이름도 이반 프랑코 대학인데, 국립대학인데, 예, 그 사람을 상징하는 도시고 상징물도 있고, 원래는 이 도시 이름이 다른 거였더라고요. 스테인모인데 아마 스탈린 관련해서 아마 이름이 졌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원래는 폴란드의 도시였고요. 근데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가장 상징적인 곳이고 남쪽에 있는데, 네, 크게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원을 보다가 근처에 있는 영화관이 있어서 가서 그냥 영화를 보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0시까지 버텨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가 나중에 제가 밖에 나가면 설명드릴 텐데, 이게 약간 사회주의 극장의 좀 좋은 극장의 전형적인 형태고요. 여기는 이제 지하고 원래는 이렇게 뭐 코트 같은 걸 넣는 건데, 지금 화장실 이런 걸로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극장도 보시면 옛날에 쿠바에 제가 갔을 때 쿠바의 그 갑자기 도시 이름 생각이 나요. 거기 갔을 때 극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아직 사회주의 색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커피 맛도 그렇고요. Що відбувається? Чомусь містечко без розломів трусить щодня, як навіжене. Ти просто злочин і кривавий вбивця. Обирай слова обережніше, хлопче. 엄청 더웠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지금 거의 8시가 넘었는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분위기 좋네요. 애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저씨들은 또 장기도 있고요. 여기가 옛날에 제가 쿠바의 산타클라라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랑 구조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 확실히 여기는 더 발전해서 그런 것 같죠. 다시 역으로 가고 있고요. 막상 떠나려니까 아쉽네요. 근데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더위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빨리 성장하는 도시들이 제가 있는 리뷰만 해도 진짜 아예 얘네가 사회주의였나?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확실히 그 자본주의 색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약간 사회주의 틀이 되게 공고하게 느껴지는, 이거는 아까 올 때도 못 본 건물이었는데 이건 아마 시청사 건물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갈 때 이렇게 봐서 좋네요. 약간 해질 때쯤 되면 너무 좋아요. 원래 오늘만큼 안 더웠는데, 저 아마 처음에 프라하 왔을 때는 한 오늘만큼 더웠을까? 네, 근데 원래 안 더웠는데 이번 주말에 갑자기 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도착했을 때는 너무 이제 리뷰만 생각을 했고, 예, 저도 뭐 정신이 없었고, 이제 아까 저기 프리시티 영화도 보면서 참 영화도 이상하게 어떻게 참 우크라이나 와서 프리시티를 보니까 되게 좀 감흥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쿠바의 이제 중부의 산타클라라라는 이제 대전 같은 도시가 있어요. 쿠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딱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산타클라라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 사회주의 도시의 틀이 좀 어떤 일반적인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이제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시민을 위한 뭐 극장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여기는 그런 게 거의 틀이 남아 있어서 예, 리비우는 오히려 역사적인 모습이 더 많은데 여기는 그런 아예 사회주의적으로 처음부터 건설된 도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원래 사회주의에서는 배급 중심의 가격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배부르게 주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커피 맛이나 이렇게 음식 맛을 보면 아, 원재료가 그렇게 고급진 걸 사용하지는 않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냥 여기는 먹었을 때 그냥 포만감을 줄 정도만 그런 색채가 좀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육아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육아에 적극적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되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하죠. 왜냐면 여기는 아직도 규율이 잡힌 데고, 예. 리비우 같은 데서는 이제 자본주의랑 많이 섞이면서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약에 빠진 사람도 있고. 여기도 이제 아마 혼란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약간 그런 시간을 좀 겪는 것 같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극우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들 많이 못 가봤던 것 같아요. 남미 국가들은 엄격히 말하면 원래는 공산주의는 아니었고, 폴란드는 너무 30년 만에 극적으로 변해서 여기가 정말 사회주의였나? 라고 의심할 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서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우크라이나 와서는 아, 그래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좀 변신을 할 수 있구나. 아주 잘 모르겠어요. 성공적인지 아닌지. 근데 굉장히 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역사로 돌아가고 있죠. 시간 정도의 여행이었는데, 예. 그래도 나름 5, 6위권 도시인데 좀 이렇게 곳곳에 이제 건물들은 좀 비어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리비우 같은 데가 커지니까 그쪽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근데 원래 우크라이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시 리비우로 그래가지고 그냥 역사에 한번 들어가 봤고요. 네, 저기 열차, 옛날 열차. 네, 되게 신기하죠. 네, 이렇게 사회주의 역사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칸막이 있고, 네, 전광판은 없고, 네, 여기 이렇게 종이로 다 하고 있습니다. Оце крісло ваше, оце.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Прошу.